지영이 이해했어? 지금부터 구해봐요. 다 마무리 해보셔야 됩니다. 넘겨봐. 쓰는 방법 알았으니까 집에서 마무리도 해볼 수 있겠지. 자, 예제 8번. 사실 이거 똑같은 문제야. 우리 이거 푸는 방법 이미 알고 있어. 그치? 어떻게 할 거니?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얼마야? 얼마? 4지. 그래서 이거는 3h4가 된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어떻게 줄까? 5. 정말? 이거 나오는 배경이 사실 10에서 3을 빼고 2를 뺐던 거잖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빼셔야 돼요. 얼마? 6입니다. 그래서 뺄 때 3 빼기 2 빼기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야. 음수 나왔어도. 이번에 맞죠? 자, 8-2번에 8-1번에 2번 8-1번에 2번하고 8-1번에 2번하고 8-3번을 보도록 합시다. 3번도 조건이 있어. 조건이 짝수로 주래. 자, 어쨌든 8-3번에 설명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8-1번에 2번하고 8-3번도 문제 풀어봅시다. 뭐 풀라고 하셨죠? 뭐지? 네. 밑에 8-10번도 풀어? 밑에 8-10번도 풀어봐. 네. 이것도 한번 하고 하자. 맞지? 8-2번도 하고 8-3번도 합시다. 계속 좀 줘. 그러면 이제 3번과 4이네. 짝수 홀수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고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우리 짝수 홀수 표기 방법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봅시다. 우리 짝수 표기 어떻게 해? 2 X 그치? 홀수 표기는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xy는 홀수라고 했잖아. 홀수라 했는데 잘 생각하고 잘 해봐. x를 2x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죠. 짝수니까. 그렇죠? x가 홀수. 괜찮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썼으면 x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쓰면 x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x 프라임이 1보다 크다 같다는 문장이 되잖아. 더하기로 쓰자. 그럼 x 프라임이 0보다 크다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y도 마찬가지겠지. y도 2y 프라임 더하기 x다. 자, 그러면 z는 어떻게 쓸까? 짝수네, 그렇지? 이 z 프라임이라고 쓰려고 보니까 z가 프라임이 1보다 크다 같은 거잖아. 그럼 좀 곤란하네. 어떻게 쓸래?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쓰자. 그러면 z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같은 거예요. 괜찮죠? 이것도 짝수야, 사실. 그죠?
그 이유는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W도 마찬가지 아닐까? W 또한 이 W 프라임 더하기 2가 된다는 소리다. 자, 그래서 밑줄 홀수의 표기 방법하고 짝수의 표기 방법에 대한 문제야. 이것은 2k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짝수는 2k 플러스 2가 된다는 소리야. 왜 2k가 아니라 2k 플러스 1이라고 쓰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써보자. 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20이라는 문장은 결국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소리야. 이 x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2z 프라임 더하기 2 더하기 2w 프라임 더하기 b라고 말이야. 그 값이 20이 되고 그 범위는 다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h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 괜찮죠? 짝수 이렇게 푼다고 생각되니까 이걸 처음에 하면은 생각하기 힘드니까 이런 유형을 조금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괜찮죠? 우리 조금씩 배우자. 괜찮지? 그래서 답을 구하는 거다. 잠깐 마무리 좀 해. 하면 2x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2z 프라임 더하기 2w 프라임은 도대체 뭐냐? 왜 이건 제목이 뭐냐? 라고 하게 된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그 값이 6이기 때문에 넘겨주면 14겠지. 그리고 양면이 2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은 7이 됐을 테니까 이거의 답은 417 되겠다. 괜찮죠? 좋아요.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수면 넘겨봐. 자, 넘기면 이제 함수 문제 나오거든? 자, 이거 별표 3개. 이건 조합이 아니고 병원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문제가 함수 문제야. 이게 실력에서 나올지 조합에서 나올지 그거는 선생님 마음이고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중복 조합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봅시다. 그래서 다운이 맞추면 과자가 1번 다섯 글자 뭐지?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뭡니까? 뭐예요? 1 1대1 대0 그치? 그래서 이것은 1대1 댕을 표기하는 방법이야. 친절하게 1대1 댕을 말해줄 수 있지만 이것은 1대1 댕을 말한다. 거의 뭐좀 더 나아보면 그냥 1대1 댕의 정의 자체가 이거예요.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는 것은 반대로 함수값이 같으면 대입하는 값도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1대1 댕. 자, 푸는 방법은 어떻게 볼까?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1, 2, 3에서 그리고 4, 5, 6, 7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시는 문제잖아. 이런 문제는 그 옆에다가 뭘 표시하냐면 가지수를 표시하면 돼. 여기 몇 가지? 4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따라서 여기는 24개의 1대1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함수의 개수 몇 개야? 그냥 함수. 4가지, 4가지, 4가지지, 그치? 그래서 그게 64가지 함수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1대1을 보고. 자, 2번부터는 배경. 2번하고 3번에 대해서 볼 텐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적어요. 이것도 옆에다 가지수 쓰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증가함수거든? 그치?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어떻게 풀지? 이거 분명히 조합할 때 배웠나요? 우리 증가함수에 대해서 그냥 가지수 쓴다고 볼 때 이게 좀 약간 애매하다는 사실 알 수 있어. 여기가 4가지가 되는 거 같거든? 그럼 그 다음 몇 가지야? 애매해. 이거는 크로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위에 3가지를 쓸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갔으면은 요 2는 4로 갈 수 없으니까 6하고 7밖에 못 가잖아, 그치? 그래서 2가지 이런 식으로 쓰고, 만약 내가 이렇게 갔으면 여기 1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쓸말이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표시가 안 된다는 거지. 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야.
그래서 요 2번, 3번 둘 다 알아야 돼.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3개의 함수가 이렇게 꽂혀야 되잖아. 후보는 몇 가지 후보가 있어? 4가지 후보가 있지. 자, 이거의 답은 4C, 3이 답이다. 왜 그럴까? 4C, 3의 의미는 여기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는다는 소리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거랑 요걸 뽑았어. 일단 뽑아놓기 하면 자동으로 가는 거야. 첫 번째는 첫 번째 숫자로 가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숫자로 가고, 세 번째는 세 번째 숫자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절대 크로스 되지 않는다, 그치? 4개의 후보에서 얘들을 들어갈 세 자리를 뽑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간단히 쓰게 되는 거야. 증가함수 풀이 방법은 이것은 4C, 3이 될 것이다.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저 3번이 좀 더 중요한데 3번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등호가 좀 들어간대, 그치? 증가함수는 증가함수인데 등호가 들어간 증가함수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냥 단순히 등호 하나만 됐을 뿐인데 이거는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져. 그치? 생각해봐. 꼭 3개 뽑아야 돼? 아니지. 1개만 뽑아도 되고 2개만 뽑아도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등호가 들어갔을 뿐인데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중고처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건 지어야 되지? 중고조합 문제야. 이걸 어떻게 중고조합 문제를 바꿀까? 중고조합이니까 여기서 나왔겠지. 1, 2, 3. 그 다음에 4, 5, 6, 7. 이게 왜 중고조합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하자. 여기 있잖아. 4에 오는 애들을 X개라고 할게. 4로 꽂힌 애들 뭐 1, 2, 3 이렇게 다 4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X값이 3이 되겠지, 그치? 5로 꽂힌 애 개수를 Y개라고 하자. 6에 꽂힌 개수를 Z개, 그러면 7에 꽂힌 개수를 W개라고 하게 된다면 자, 말해봐.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가 1, 0, 2, 0이라고 했어. 괜찮지? 그럼 첫 번째 1은 1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이니까 여기서 꽂힌 게 없고 6에 2가 되니까 2개 꽂혀야 되니까 얘랑 얘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순서상을 잘 정해주면 나머지들 자동으로 꽂힌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후보는 4, 5, 6, 7이라는 4개의 후보가 있고 총 3개의 숫자가 꽂혀야 된다. 괜찮지? 그래서 이것의 답은 3H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해했어? 등호가 들어가는 것은 H 문제,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맞지? 오케이? 이거는 다 풀고 넘어갈 거야. 그 옆에 9-1번부터 9-3번까지 다 풀게 나왔죠? 등호 들어가는 것은 중국조합 문제. 그리고 등호 안 들어간 것은 조합에 관한 문제. C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이제 4C, 3이 되는 거고.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중복조합 문제. 중복조합. 그래서 답은 4H, 3이 될 것이다. 중복조합은 방정식으로 치환할 수가 있는가? 9-10번, 9-3번도 사실 설명할 게 있긴 해요. 그쵸?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증가는 증가인데 등호가 들어가면 중복조합,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조합 문제. 자, 2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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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생님이 그냥 다 부모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좋은데 정말 가끔 정말 자주 가끔이 아니야. 선생님 그냥 이거 두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너무 잘 크니까 항상 여기 등호를 뺄 때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얘들아 우리 등호가 들어가는 건 잘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얘가 등호가 빠졌단 말이지.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 이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다. 이 경우의 수는 F1, F2, F3, F4 이 경우의 수에서 빼기 F1, F2 는 F3 어때? 그런 거 같아? 괜찮죠? 얘에서 얘를 뺀 경우가 등호가 있는 것을 뺐으니까 이게 부동가 된 경우가 남을 거야. 괜찮죠? 그리고 이것은 등호가 들어간 증가함수니까 그 밑에 가지수를 쓰기를 1, 2, 3, 4에서 1, 2, 3, 4 올리고 가네. 그럼 뭐지? 1, 2, 3, 4에서 1, 2, 3, 4 올리기니까 조심해야 돼. 이것도 4의 치우기 아니야. 그치? 6H 4예요. 괜찮죠? 6, H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근데 이걸 좀 처리해줘야 되거든? 얘는 잘 생각돼야 돼, 얘들아. 여기 1, 2, 3이 있고 4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 6이 있거든? 자, 원래는 6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6H 4가 되는 거겠지. 근데 얘들아 2하고 3은 무조건 같이 움직이면 되네. 그럼 이거 그냥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무조건 같이 가는 거야. 얘가 1로 가면 얘도 1로 가고. 총 몇 개의 덩어리가 있다? 3개의 덩어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후보는 6개의 후보, 그리고 3개가 출발할 것을 뽑는다. 이 경우가 바로 U, H, 3이 될 것이다. 이었어? 괜찮은 거야? 자, 다시. 우리 요번 이해 갔어? 얘에서 얘 빼면 얘가 나온다. 괜찮아? 괜찮지? 얘는 그냥 6H4가 되는 것도 알겠죠? 그렇죠? 방금 위에서 풀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등호 같다는 건 뭐냐면 얘랑 얘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쌍이랑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는 사실 4개가 있는 게 아니라 3개의 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이 3개 출발한 애들만 뽑아주면 되는 거야. 등호 포함해서 증가함수 되겠지? U, H, 3이 된다. 하나의 문자로 돌아가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했죠? 잘 정리하고, 정리까지 아무 까먹지 말고 정리하고 그 밑에 9-3번도 잘 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저런 개념들이 이제 조금씩 필요해. 근데 이런 거는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설명 잘 듣고 유형이 어떤 유형들인지 파악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나는 화학통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 민적분보다. 민적분은 핵심 결만 설명하면 그 이유에서 좀 푸는데 이런 화학통은 유형을 꼭 연습을 해봐야 돼. 잘 정리해서 써봐요. 다 있으면 밑에도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올까? 괜찮아? 그리고 계산서 빼서 답변을 해봐. 혹시 이해한 번 있을까? 혹시 저 빨간색 패션 이해가? 좋아. 그러면 저 왼쪽도 이해가지. 왼쪽 뭐 6의 치사가 되는 거 알죠?
왜냐면 이것은 증가함수를 말하는 거야. 등과 들어간 증가함수. 그래서 6H4가 되겠죠? 4H6이 아니라 6H4가 되겠네. 여기도 이제 6개의 후보가 있고 출발한 것은 사실 3개로 생각하게 된다면 6H3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X, Y, Z, W, A, B 이렇게 문자 쓰고 는 3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6H3이 될 것이다. 뭐라고? 몰라서 나 94 계산 계산 해줘. 980 쓰고 이렇게 사람이 생겼죠. 자, 그 밑에 9-3번도 잠깐 볼게요. 그럼 밑에 문제 잠깐만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이거 푸는 방법 이제 설명했거든. F1하고 F4가 있는데 이것도 증감뜬 증감수 항상 풀어갔다라는 증감수가 있는 거야. 자, 크로스가 되지 않는 거 기본이다, 그치? 그리고 조합을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잘 봅시다. 자, 1, 2, 3, 4가 있어. 3, 4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1, 3, 4, 5, 7인데 1, 2, 3, 4, 5, 6, 7 한다. 야, 근데 F1랑 F4가 6이랬잖아. 근데 F1하고 F4가 뭔지 모르지, 그치? 당연히 경우 나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나눌까? 첫 번째 F1은 얼마? 1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F1이 만약에 1이라면 F2는 뭐가 돼? 뭐가 되겠지? F4는 뭐가 되지? 뭐가 되겠지, 뭐. 그쵸? F4는 뭐가 될 것이다. 괜찮죠? 그러면 얘는 1로 갔어. 그리고 얘는 5로 갔어. 크로스 되지 말아야 된다며, 그치? 후보는 몇 개? 후보는 4개 후보. 두번 들어가도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그리고 출발할 때는 2개가 출발하겠지, 그치? 이것의 경우에서는 4H가 될 것이다. 5번. 응? 5번. 네, 맞아요. 5죠. 다시지? 사고해. 자, 5H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끝날 거 아니야? 여기가 1, 5일 때 했었지. 5, 1일 때는 절대 안 돼요, 그쵸? 기본적인 증가함수니까 1, 5 됐으면 또 뭐 있을까? 2, 4도 있겠지. 그리고 3, 3도 있겠지. 그걸 다 세서 해주시면 돼요. 계산해, 빨리. 답이 나왔어? 네. 잘했네. 잘했으면 넘기세요.
뭐니? 그쵸. 그럼 센을 필 거야. 센 빼봐. 다 했으면 센 중복 조합을 쓰도록 하세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조금 같이 풀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은 그 앞에 질문을 좀 받고 우리 앞에 조합을 설명 안 했잖아. 조합 설명하고 있으면 숙제는 중복 조합으로 숙제를 주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엔 서원이가 한번 해볼까? FAD 2일 때 X사는 4가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치? 자, 이거 병수 몇 가지야? 3H. 그렇지. 후보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3H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됐어? 예. 마지막 3, 3을 갔을 때도 있겠죠? 그럼 그거 몇 가지니? 두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3개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갔을까? 괜찮죠? 자, 26페이지에 149번 하세요. 이거 풀어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약간 애매한 문제들, 조건이 걸린 문제도 있잖아. 그런 문제들 위주로 조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잘 배우도록 하세요. 149번. 끝났어? 그 쌤에서 149번 한번 펴봐. 26페이지에 주셨어. 다 나왔을 때 나오고. 다 나왔어? 나왔어? 그 책 어디다 있었나? 있어? 편해? 자, 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초콜릿만 마카롱하고 딸기만 마카롱, 바닐라 마카롱 8개 중에서 8개 마카롱을 택한대. 얘들아, 그냥 만약에 그 개수가 다 충분해. 얘도 만약 8개 있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답이 3H8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딸기만 마카롱이 부족하죠. 그쵸? 부족하지, 그치? 이건 그냥 3H8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될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중국조합 푸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초콜릿 맛을 X개, 딸기 맛을 Y개, 바닐라 맛을 Z개라고 한다면 우리 기본적으로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면 이거 다 합쳐서 8개의 마카롱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X는 0가 크고 Y도 0가 크고 Z는 0가 큰데 이 Y 값의 범위가 5개밖에 맞춰야 돼. 우리 5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다고 했으면 그냥 여기다 5 뺄 거거든? 근데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이것을 처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죠? 5보다 작거나 같다. 얘 문제잖아, 그치? 지금 문제가 있지? 우리 문제가 있는 문제도 풀어봤어. 아까 전에도 x 더하기 y 더하기 w 더하기 2z w, 그치? 그럴 때 어떻게 썼냐면 w 값을 특정 지어줬잖아. 나머지 문제 있는 애들 그냥 써주고, 그치? 하면 되는 거야.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써주면 x 더하기 y z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쵸? 그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0, 1, 3, 4, 5, 5까지를 계산하니까 너무 조금 짜증나잖아, 그치? 그럼 또 다른 번 어떻게 할까? 전체 개수에서 w가 6일 때, 7일 때, 8일 때 빼주면 되겠다. 그럼 그거는 3번만 계산이 되잖아. 이겼어? 답을 한번 배워보세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문제. 딸기 맛이 충분하지 않을 때 풀이 방법에 관한 문제.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문제가 된 문자들이 있잖아. 그럼 그것을 값을 특정 지어주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를 나눠서. 나머지는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얘 중복장
응용 문제 푸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뭐 하는 거냐면 전체의 경우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개념이지. 전체의 경우 그래서 W가 6일 때, W가 7일 때, W가 8일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빼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W가 6이 됐다고 한다면 이 말 뜻은 X 더하기 Z가 2가 됐다는 의미가 되고 W가 7이 됐다는 것은 X 더하기 Z가 1이 됐다는 의미고 이건 X 더하기 Z가 0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체 계에서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 이 세 개 구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값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학생은 155번도 하실 거예요. 네, 55번. 다음 학생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요? 이건 전체 계는 3H 8이 되겠지. 네. 그래서 답이 뭐냐면 3H 8에서 뭘 빼고요? 2H2 그렇지? 2H 빼시고요. 더하기 2H1도 빼시고요. 더하기 2H0도 빼시면 되죠? 왜 답 이상해? 지영이도 답 이상해? 아니요. 나왔어? 네. 잘하시네요. 다 했으면 그 옆에 155번도 한번 할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작거나 같다 문장은 풀이 방법이 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y값을 특정 지어서 문제 푼다. 조금 더 쉽게 풀려면 얘가 만약에 3이었으면 그냥 밑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야, 그렇지? 근데 5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전체도 빼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런 의미지요. 나왔지? 여기서 문제 풀 거야. 155번도 풀어봐. 나왔어? 이런 거 해야 돼. 마무리 나왔지? 나왔어? 좋아. 자, 그럼 태경이도 155번 잠깐 봐. 다음 조건 모두 만족시키도록 같은 종류의 공채 예고권을 4명 학생에게 나눠준다. 이거 원래대로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7이 됐을 테니까 결국은 4h 7이 됐을 거야. 하지만 밑에 조건이 있죠. 적어도 한 번에 공채 간다. 가족권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이거는 자연수란 소리니까 뭐 4점도 빼면 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학생 A는 학생 C보다 더 많은 공차를 받는다라고 했었어. 그치? 혹시 풀었어? 재원이었나? 재원이 맞지? 풀었어? 혹시 풀었어? A는 학생 C보다 더 많은 공차를 받는다고 했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하기, 그냥 넘기기에는 나조건 때문에 조금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했었어? 표 좀 작성해 봅시다. 그렇죠? 학생인 학생 C보다 더 많은 공차를 받는다. 잘 생각해봐. 이거 별표 좀 쳐봐.
아이디어를 잘 구해볼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개수 전체 구할 수 있지? 적어도 한 건 본다고 했으니까 왜? 구하고 거기서 A랑 C랑 같은 것을 받는 것을 뺄 거야. 괜찮지? 야 다시 앞에 봐. 전체에서 A랑 C랑 같은 거 받는 것을 뺄 거야. 그치? 그러면 남는 경우는 A가 더 많이 받거나 B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 경우에서 완전히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두 걸, 그 뺀 것을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배 붙이고 풀이 방법 잘 기억해. A가 C보다 더 많이 받는다. 전체의 경우에서 A랑 C랑 같게 받게 되는 경우를 빼. 없으면 안 빼도 되고. 그리고 빼서 남은 경우는 A가 더 많이 받거나 아니면 C가 더 많이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것을 그 경우에서 완전히 똑같겠지.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정의. 전체 경우. 전체 기본적인 건 적어도 한 번씩 먹는 거야. 전체 경우에서 A랑 C랑 같게 되는 경우를 빼. A랑 C랑 같게 되는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번 갖거나 두 번 갖거나 세 번 갖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찾아서 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뺀 경우에는 A가 더 많거나 C가 더 많은 경우가 나오겠지. 이것을 2로 나눠주게 된다면 A가 C보다 더 많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죠? 근데 이것도 풀이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누가 너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를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문제야. 다 해놨어? 맞았네? 멋있네. 오, 잘했어요. 잘했으면 실과 하실 뿐이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쵸? 저기 나왔어? 나왔으면 넘겨. 자, 넘겨서 상문제만 조금씩 풀어보자. 옆에 161번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뒤에부터는 이항 정리도 되니까 이항 정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됐어? 우리 계속 성문제 풀 거야. 성문제 풀어. 됐어? 자, 우리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 자, 태경이 봐. 전체 경우 뭐야? 전체 경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원래는 7이거든? 원래는 7이 나왔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적어도 한 번 이상씩 하니까 자연수가 됐다는 거니까 프라임 쓰다면 얼마? 3이 그렇지? 그래서 전체 경우는 4, 3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A랑 C랑 같은 경우를 조금 계산해보자. A랑 C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A랑 C가 한 번을 받았을 때. 그치? 그러면 B랑 D는 몇 번을 받았어? B랑 D는 5번. 그치? 보자. 그래서 이거의 값은 2H5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세요. A랑 C랑 2개 받았을 때, A랑 C랑 3개 받았을 때. 각각의 경우 구해서 전체 교에서 그걸 빼서 2로 나눠줄 거야. 이거 한 번 더 설명해줘. 왜 이러지? 지금도 나왔어? 한번 잘 해봐. 혹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혹시 뭐 지나갔어? 나왔지?
B'를 그려야겠다 했지. 이거 적어도 자연수니까지 3이 될 줄 알죠? 분명해요. 맞아. 좋은 지적. 3이 될 줄 알죠? 왜냐면 이거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하나씩 더 빼야 돼. 왜냐면 A하고 C가 1이잖아. 그럼 남은 공차는 5건이니까 B 더하기 D가 원래는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A랑 C랑 한 건 왜? 뭐 이상할까? A랑 C가 한 건이면 남은 거는 몇 건 남았어? 5건. 그럼 B 더하기 D가 5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자연수니까 B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은 3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UH 3이 되는 거야. 너는 이해했어? 그죠? 아? 어디 풀었어? 다 맞아? 잘했어. 이것도 이제 조금 보고 넘어가긴 할 거야. 이런 사과도 좀 중요하니까. 일단 이거 생각처럼 하고 있어봐요. 화했던 문제랑 똑같겠지. 근데 이거 반대가 돼도 사실 푸는 거 똑같아. 맞았어? 아니, 가야 돼. CS. 오, 저런. 이거 끊어질까? 이거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했지? 순서상으로 정리였지. 하나, 둘, 셋, 3, 이거밖에 없네? 이상은 안 되고. 3을 갖다 쓰면 어떻습니까? 2로. 그렇지. 여기 호구 중에서 4H6요. 4하고 4가 이렇게 맞지? 아, 요거는 풀먹으면 좀 달라. 백칠과 세는 좀 줄게. 그러면 얘들아 잠깐만. 이 155번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161번 하기 전에 170번 다시 한 번만 정리해줄게. 잠깐만 봐봐. 자,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근데 이게 감소함수가 된 거지. 뭐가 반대가 됐으니까, 그치? 감소함수야. 자, 그래서 그림을 조금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 4, 5, 6이야. 자, 경우를 좀 나눠봅시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어? 반대이니까 4하고 1이 될 수가 있지, 그치? 괜찮죠? 4하고 1이 됐다는 것은 F3은 4로 가고 그 다음에 F4는 1로 갑니다. 자, 이거 봐봐. 결국은 나머지 출발가 여기가 출발이 필요하거든? 여기 출발 필요하지, 그치? 맞아? 얘는 어디 쪽으로 갈 수 있어? 잘 생각 대답해. 이게 증가함수면 상관없는데 역함수잖아. 아니 그 감소함수잖아. 1하고 1을 대입한 값이 엄청 커야 되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었어? 3H예요. 이 빨간색이 3H가 된다. 그러면 잘 봐봐. 아직 5, 6이 출발 안 했잖아. 이 5, 6은 어디에서 선택할 수 있어? 1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1, H, 2가 되시는 거예요. 괜찮죠? 아까 끝에 왜 아까는 좀 다르죠? 아까는 양쪽 끝에가 나왔었어. 양쪽 끝에 1하고 5가 나왔었잖아. 1하고 6이 나왔었지, 그치? 양쪽 끝에 나서 풀목이 살짝 달랐다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3하고 4 이렇게 확정이 지어졌다면 1, 2가 갈 수 있는 거는 4, 5, 6 중에서 갈 수가 있고 5, 6에 갈 수 있는 거는 1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등호가 들어간 중보처 문제가 되니까 3H2, 1H2 그 두 개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당연히 곱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곱한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야. 그치? 그럼 두 번째도 뭐가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3하고 2가 나올 수가 있지. 그치? 선더하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두 개의 경우의 합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죠? 아직 6시도 빨리 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거 건든 김에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할게 없어요. 나 오늘 오늘 지금 이거 거기 봤어? 네. 그래서 저런 거는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돼. 색깔판 있으면 색깔판으로 이렇게 잘 실험을 그리는 것도 좋겠지. 역함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 하지. 이게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는 그 증가함수였다면 이런 주황색은 여기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 이게 감소함수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요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여기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이게 1번 경우야. 1번 경우였으면 그 옆에 2번 경우도 그림 잘 그려서 할 수 있겠지. 3하고 2일 때 그것도 잘 써서 문제 한번 풀어봐요. 언니 맞았어? 네. 그럼 161번도 하시는 건데? 161번 하시나요? 161을 응. 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좀 약간 화풍의 소질이 있나? 아, 네. 자, 이거 잘 마무리했으면 유형 4번을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유형 4번. 유형 4번에 162번 풀어봐. 여기서 확정 지역 뭐가 되려면 뭐가 될 수 있지? 1, 4, 4인데 기본적으로 감소하시니까 그렇지. F3이 더 커야 되겠지. 4, 1이 될 수 있지. 4, 1. 이게 이 사람이 F3은 따로 간다는 뜻이긴 한데 F3, 4 그리고 F3은 나머지 애들만 출발시키면 되지만 이 1, 2가 출발이 되는데 1, 2는 출발하는 경우가 4, 5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 맞아? 감소함수니까 F 값이 가장 커야 돼. 그쵸?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후보는 4, 5, 6 출발은 1, 2가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중복점이란 거 알지? 그치? 3H 이가 되는 거야. 3H. 자, 그 밑에 5, 6주 출발해야 되는데 5, 6이 선택할 수 있는 1밖에 없지. 그치? 그죠? 후보는 하나, 출발은 두 명이 되니까 1H 이가 되겠지. 1H. 그리고 뒤에 곱하셔도 될 거예요. 그쵸? 두 가지 값도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4이 될 수 있지만 3이가 될 수도 있지. 그럼 더 없을 거야. 2, 3은 될 수가 없어요. 3이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을 한 다음에 두 개의 값 더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1번 또는 2번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했어? 이거 몇 번 보는 중이야? 이거? 이거 하고 다시 보고. 그럼 나지? 뭐야? 우리 그 옆에 160번도 잠깐 보자. 160번은 이제 어떻게 풀까 봤을 때 각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잖아. 그러면 정차 AB의 순서성 어떻게 찾을까? 이게 뭘까? 이게 함수 문제였지. 만약에 절대값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절대값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A, B, C, 4 이렇게 괜찮아?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그치? 순서성 찾는 게 말이야. 그런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죠? A, B, C가 출발을 하는 거야. 누구 중에서? 1, 2, 3, 4 중에서 출발을 하는데 증가함수가 된다는 소리지. 등호가 들어간 증가함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의 답은 뭐다? 4, H, 3이 될 것이다. 괜찮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절대값이잖아.
1이 되면 마이너스 1도 돼. B가 2가 되면 마이너스 1도 되지, 그치? 곱하기 얼마? 곱하기 2 곱하기 2 8을 곱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함수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것은 등관 들어간 증가함수로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 중국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보면 되겠지. 이런 이론도 하나가 있다. 자. 자, 지금 풀던 것까지만 좀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네,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171번까지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는 안 배운 학생들이 좀 있잖아. 숙제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네. 요거랑 그리고 바이블 있지. 바이블에서 선생님이 간단히 줄게. 중복대학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조금 시간 들여서 했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은 언제죠? 수요일은요. 그리고 혹시 앞에 부분 안 돼 있는 학생 좀 앞에 부분 한번 문제 풀어봤어요? 보고서. 바이블 숙제는 선생님이 단톡방에 초대해서 다시 한번 올리긴 할 거야. 바이블 숙제는 당연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제인데 중국점 말고 조합 문제가 좀 섞여 있거든. 조합도 만약에 풀수있으면 그냥 풀어도 괜찮아요. 기본자집이랑 실력까지 같은 거 숙제 줄 테니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숙제는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